자, 김호준 공장장 저번에 한번 그 정의연 이게 논란이 됐을 때 이용수 할머니의 배우설을 제기했다가 결국 불기소됐습니다. 비방이 인정이 안 된다. 1차 기자회견을 함께 준비한 다른 어떤 그 배우 세력이라고 불릴 만한 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인지 알았다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불기소가 됐어요. 검찰이. 생각보다는 하긴 이런 거 이거 말고 또 고발된 게 또 있잖아요. 대검에 고발된 거는 플러스 샵 일을 합시다. 요거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김어준 공장장 또는 총수는 지금 그 이슈의 핵으로 떠오르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 이용수 할머니 배우설은 불기소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용수 할머니의 약간 진실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많이 좀 훼손된 오염된 것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다들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이후의 행보도 조심스럽지만 조금은 좀 부정적이었던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행보들을 또 보았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김어준 총수가 말한 내용들 자체에서도 어떤 문제 될 만한 내용을 찾지 못했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검찰에서 그런 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할 때 다른 데에서도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이 있었던 걸로 추정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김어준 총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검찰에서 본 거죠. 근데 이제 고발인 측에서는 어떻든 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배우설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이제 그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이 주의 조치를 의결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은 재반 사정을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식이 없었다고 불기소 처벌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명확한 근거 없이 배우설 언급했다는 취지를 말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면 조중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명예훼손 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관지을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꼭 이분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얼마나 김어준 총수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으니까 찾아도 자기들이 봐도 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에서 밝힌 대로 최용상 대표하고 1차 기자회견 준비를 같이 했다는 게 지금 검찰에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어준 총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 그런 주장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찰이 매번 잘못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불기소 처분하면서 잘하는 경우도 있긴 하네요. 차마 못하는 거고. 차마 못한 거 아닐까요? 이거는 진짜 할 게 없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검찰이라고 다 윤석열 과가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정도 기소하면 욕 바가지로 쳐먹는 거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 샵 일합시다 같은 경우는 고발을 대검에 했다는 사상 저는 흠모한 사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 과정에서 요즘에 내가 느끼는 게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놈들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 같아. 지금 그 뉴스공장 등 관련해가지고 계속 단독내거든요.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얼마나 골 때리냐면 얘네들의 논리는 TBS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주는 게 한 70%쯤 된다. 사실 시민의 돈으로 운영이 되는데 김어준은 편향적이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조선일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다음 포털에 가면은 현재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사 거의 80%인 느낌이에요. 네. 클릭해보면 다 걔네들 건데. 어쨌건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방송사가 뉴스공장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얘네들 마인드는 그런 것 같아. TV조선이나 채널A에는 그런 공적 자금이 투입이 안 되고 TBS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모든 방송은요. 사용이든 민영이든 간에 공정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전혀 그 의무를 안 지키면서
TBS를 비판하고 막 단독을 내고 오늘만 해도 김어준 뉴스공장 막말이 계속되는데 매주 3번만 심의받았다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 단독을 달아가면서 지금 뉴스공장을 막 김어준 총수를 엄청 비판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자격이 안 되는 새끼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본인들 난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시민의 어떤 세금으로 방송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국가의 돈으로 신문사하고 그 방송사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그따위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 근데 그 팩트는 또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공정 방송에 대한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그냥 민영 방송이고 TBS는 공영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일단 버려야 된다고. 근데 민영 방송이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의 어떤 처음에 그 민영 방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정부의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돈도 많이 들어갔고 채널 앞선번도 그러니까요. 부여해주면서 온갖 특혜를 다 누리고 있죠. 다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공정한 방송 그런 거 뭐 요구하지도 않지만 그 공정한 방송을 떠나서 아예 편파적으로 혹은 거짓 뉴스로 본인들은 방송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것들 편성표가 거의 70~80%를 차지하면서 TBS에서 나름대로 공정하고 또 한 한 편성 그걸 가지고 계속 TBS가 문제 있다 말하는 건 정말로 자기 반성이 너무 없는 그 작태를 생각하고 있고 또 이걸 분위기 자체를 어쨌든 국진당이 만들어서 계속 거기에 계속 군부를 지핀다는 자체는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TBS가 그럼 청취율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뭐 우리만 듣기 때문에 청취율 1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먹히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관계를 좀만 정리하면 사법시험 준비 모임에서 TBS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고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검찰에서 이 사건을 마포 경찰서에 이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합시다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일단은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합시다가 사전선거운동일지 아닐지를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저번에도 우리 정광훈 씨 사전선거운동 무죄 판결했을 때 무슨 뭐 자유우파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니 선거운동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일 합시다. 이게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 자체가 아닌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 무리한 고발로 보이고요. 이렇게 보이고 일단 그리고 또 TBS에 관련해서 이렇게 다른 뭐 종편에서 뭐 비판하는 건 진짜 뭐 부당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도 정강훈이 그 무죄 그 선고됐던 게 정당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든요. 후보.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보도 특정되지 않았고 그냥 자유우파라고만 얘기했고 특정 정당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선거 얘기했는데. 한참 전이고 뭐. 네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언론인의 그냥 이렇게 뭐 캠페인 정도. 일하자. 네, 일하자. 이게 뭐 구독하자. 구독하자. 네. 네. 이게 뭐가 나쁜 건지. 저는 사실은 일하자 이 캠페인을 보고 나서 전혀 일본 무슨 선거를 생각을 못했는데 오히려 얘네들이 수사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걔네들 머릿속은 그래요. 진짜 이거 역사적 명언이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그렇게 계속 의심하는. 그러니까 정권을 권력을 갖고 있던 자들이 권력을 잃으니까 모든 언론사가 다 편파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보니까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방송이 공정방송한다고 느낀. 그러니까 사실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위치가 어디에서 보느냐의 차이가 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편파적인데 쟤네들은 그게 방송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TV조선을 중도로 놓고 보면은 뉴스공장은 엄청 좌파지. 우리 같은 경우는 극좌에 가까울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시각으로 보는 그 차이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이걸 막 들고 일어나는 게 사실 국민의 짐쪽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박춘희인가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고 하는 정말 듣보잡게서는 놀랍게도 김어준 구속을 저기 그 무슨 구호로 내거는 사람이에요. 이런 멍청한 짓들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김어준 한 명 때리기 이게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투표장으로 사람들 많이 끌고 나가게 만드는 방법이지. 그리고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뭐 누구 말처럼 뭐 낙검수 때 항상 방송 끝날 때쯤이면 쫄지 마 씨발 하고 끝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쫄지 마라 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어준이 쫄 사람이에요. 정청래 씨가 이제 얼굴 파는 거 좀 한번 올라탄 거 아닌가요 이거? 이런 얘기 하면서
그리고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방송 보면서 택배 기사가 나오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일할 수 있도록 일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저는 일로만 생각했지 이거를 선거로 생각하지 못해서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이거- 그리고 또 김어준 그 이 프로가 어떻게 보면은 국진당 의원들의 호감도를 되게 많이 높여줬어요. 이게 진짜 맞아. 문제가 있었다라면 맞아. 하태경이 먼저 나와가 하태경 의원 먼저 나와 난리를 맞아요. 폈어야 되는 것이고 예전에 이혜원이든 뭐든 그 뭐 미통당 의원이 어쨌든 지금 국진당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아예 정기 코너를 줘서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되게 많이 되게 뭐랄까 약간 자 세탁 심히 표현하자라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럴 정도로 탈색하게 탈색할 그런 정도로 그 뭐라 그럴까 도움을 줬으면 좋지 국진당의 이미지를 깎아내리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이 쫄리니까 지금 막 나서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김성태 등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그때는 마치 자기들이 우국충정이 있는 것처럼 박근혜 욕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힘이 좀 다시 생긴 거죠. 다시 한번 밟아줘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참 아무튼 그 어떤 특정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보기 드물지 않습니까? 보통은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언론 탄압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특정 정당이 특정 방송인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심지어 손석희도 이런 공격 안 받았고요. 물론 박근혜 탄핵은 분위기가 좀 달랐겠지만 일방적으로 박근혜를 까도 그 채널들을 공격하는 정치 세력은 나는 없었을 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신들이 얼마나 찌질한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최고로 좋은 전략은 이런 건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가지 않고 아니 우리가 봤을 때 KBS가 공정방송하고 있다고 느끼세요? 아직도 정상화 안 된 느낌인데 그런 KBS나 MBC 등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편파적인 방송하고 있다고 난리를 쳐요. 이거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만 보도가 이상하게 나오면은 얘네들은 방송사 가서 막 항의 방문하고 이런 짓거리는 했지만 특정 방송인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포화 날리는 건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국진당이 금태섭을 말린 게 아닌가. 금태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걸 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태섭이 먼저 본인 서울시장 되면은 김어준 뉴스공장부터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별 얘기가 없어요. 막상 금태섭은. 근데 이거를 국진당이 받아가지고 계속 확산을 하고 있는데 확산할수록 저는 국진당에 불리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서 국진당에서 이거 서서히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TBS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을 역차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무슨 고정 코너 만들어주고 있었잖아. 네. 그 당시에 우상호 의원 들어가기 전에는 고정 코너가 아예 민주당 게 없었대요. 두 번째. 실제로 저쪽 국민의 짐 쪽에 섭외를 하면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아예 못 나온대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고 싶어도 저쪽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면 못 나와. 그래 놓고 이제 숫자나 시간을 비교해 가면서 편파적 방송하고 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TBS 같은 곳에서는 공정성 맞추려고 기계적으로도 엄청 노력했을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기준 어느 시각으로 볼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종편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렇게 치우실 수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독일에 이제 메르켈 같은 경우는 정책이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생활비 주고 주거나 교육 관련해 가지고 공공으로 이렇게 공공재를 투여하는 것이 독일의 보수당의 정책인데 그거를 독일에서는 보수라고 하는데 그걸 과연 대한민국으로 가져왔을 때는 그 정도 되면 거의 극좌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의 그 기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건 지금 종편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 종편은 사실상 노골적이거든요. 더군다나 종편이 더 골 때린 게 뭔지 아십니까? 공정하지 않은 것이 심의 사유는 되는데 선거 방송은 거기서 빠져 있어요. 심의 사유가 안 돼. 그러니까 선거 때 되면은 TV조선이나 채널A는 노골적으로 저쪽 민주당 까기. 심지어 우리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명박근혜 때 지상파들이 어떤 짓거리 했냐면 이렇게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는 많이 모인 거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높이 올라갈수록 다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 짓을 했던 게 지상파인데 정표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무슨 이슈 있을 때마다 추미애 한번 물고 늘어지면 뭐 뉴스 가치도 없는 거 갖다가 막 까고 조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방송들을 하는 놈들이 자신들이 마치 공정하다는 듯이 TBS를 까고 있는 거 보면 역겹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뭐 속담도 있잖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뭐라고 한다는 거. 그 이상을 뛰어. 그러니까 TV도 아니고 그 라디오인데도 그런 뭐 이렇게 아무튼 김어준이란 존재가 우리 쪽 진영에서는 그렇게 적 입장에서는 견제해야 될 만큼 위력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몇 명 있죠. 그런 우리 쪽의 그 스피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유시민 장관 흠집내려 하고 김어준 총수 흠집내려 하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 이렇게 아까 그 정청래 의원 말씀처럼 뭐 김어준 총수가 쫄 사람도 아니고 언론은 그 자기들의 프레임을 아까 그 푸나님 말씀처럼 이상하게 가져다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아주 심했던 게 8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할 때 정말 100만 명 모였는데 남들이 한 10,000명 모인 것처럼 그 프레임을 가져가고 노태우는 한 10,000명 모였는데 정말 50만 모인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워크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TBS 김어준 총수의 뉴스공장을 또 관심 가지고 보고 뭐가 바른 것인가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마저 비판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저번에 한번 택시 탔었는데 한 3달 전에 택시 기사님이 TBS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교통방송이니까 택시에서 TBS 틀어놓나 보다 했는데 그냥 그분 말씀이 그런 거예요. 뉴스공장 들으려고 채널을 그냥 맞춰놓고 있다고. 그 김어준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뭐 김어준이 우리 쪽 진영 사람인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근데 언론인이 되면 어찌됐건 기계적 균형이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니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정치적 성향이 없는 시사 프로 진행자가 있을까요? 다 가지고 있겠죠. 손석희는 어떤 성향이었고 TV조선의 엄성섭이는 어떤 성향입니까?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기계적 균형도 안 지키는 놈들이 비판하는 게 되게 모순인 게 제가 최근에 그랬잖아요. 이낙연, 이재명 논란 때 나는 가급적이면 우리 쪽 후보들이 어느 쪽이든 간에 다치지 않고 선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누굴 지지하든 간에 기계적 균형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근데 이재명 지사를 일방적으로 때렸던 사람들이 이낙연 후보 사면론 때 비판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 보면서 꼭 TV조선 같은 놈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편파적이라고 말하는 게 저 원당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참. 기계적 균형 지켜주십시오. 우리 또 정세균 후보도 후보 중에 하나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면은 김어준 총수가 대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이거 타겟이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사실이 드러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정세균 총님이 그 자영업자 관련돼서 눈물도 보이시고 그러니까 또 야당의 맹공에 또 이렇게 아주 평소와 다르게 공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정세균 저기 저 총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정세균 총리가 좋은 점이 뭐예요? 일단은 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원리 원칙주의자시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 같은 경우는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 본인이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신흥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쇼부를 쳐요. 나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니까 인문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줘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야, 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매점에서 알바를 해라. 아니 그 전에 과정에 하나 빠졌는데. 잠깐만, 이게 지금 이렇게 3분에 끝낼 수 있냐? 전에 과정에 하나 빠졌어요. 뭐죠? 그 교감 선생님 앞에서인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죠. 그렇죠.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학교 다니기 장학금만 주기 뭐하니 매점에서 너 그러면은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녀라. 그렇죠. 네. 3분 안에 끝나려면 또 다른 거 해야 되겠네요. 결국은 어떻든 간에 이제 여당의 후보로는 육선 의원에 총리 하시고 산자부 장관 하시고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정치 경험은 또 많지만 사실 또 경제인 출신이거든요. 여당의 후보 중에 경제인 출신 대통령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가 없습니다. 저는 강점을 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에 맞게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포용이 가능한 사람이고 일단 백봉 신사상 같은 경우도 수혜 받은 거를 보면 일단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강단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실 때 추미애 당대표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유상 원내대표 있을 때 탄핵 가결했잖아요. 국회의장? 그때 국회의장 시절에 120석 가지고 그 탄핵 가결하고 의사봉 두드린 분이 정세균 총리시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가결됐을 때 의사당 올라가가지고 몸 받쳐서 싸우신 분도 정세균 총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지금 어려운 혼란스러운 정치 환경 속에서 통합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도 이끌어갈 수 있는 예. 적합한 분이다 여당 후보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 너무 사심가득한 결정적 얘기했죠.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또 뭘 했을까요? 쇼부가 뭡니까? 쇼부. 쇼부. 일본말 그렇게 막 죄송합니다. 썼는데 취소하겠습니다. 그 쇼부 이후에 정세균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댓글창 한번 봐봐. 쇼부가 뭐냐고 막 화내시잖아 지금. 승부수를 던졌는데 승부수를 쇼당은 안 되겠니? 쇼당. 어떻든 간에 쇼부가 좀 그런- 승부죠 승부 한자로. 쇼부가 승부고요. 쇼당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협상. 참. 그래서 온화하고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 되셨잖아요. 한국도 아마 좀 온화한 가능성이 정세균 후보는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 좋은 분이죠. 문제는 대선이라는 거 하는 게 이제 언론이 만들어가는 국민이 만들어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정세균 총리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뜨지 말란 법 없어요. 예, 맞습니다. 없고 나도 되게 그게 인상적이더라고. 국회에서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단칼에 칠 때 그 시원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조금 더 하시면 뜨실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잘 보고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 주자들 많아지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 취지예요. 주자들 많아서 오케이. 어떻든 간에 누구라도 뛰어야 러닝메이트가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아우, 답답했네요. 아이고.